정책수석 부대표 유동수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반도체 불황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인 생산에 비해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 산업 생산은 2022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3%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하락했고 광공업 생산도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전자부품, 반도체 등의 불황이 광공업 생산 부진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생산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은 심각합니다. 작년 소매 판매가 2003년 3.2%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마이너스 1.4%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고 감소폭도 늘어나서 2022년도 마이너스 0.3%에서 1.1%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국내 근로자의 월급이 10만 원가량 늘었지만 다시 반등한 고물가 여파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3만 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실질 소득은 1.2%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였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먹거리는 6%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 심리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화 소비는 금리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데다 서비스 소비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보다 말뿐인 건전 재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자 감세에는 진심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작년 정부 소비 증가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IMF도 최근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면서도 내수 약화가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고려한 내수 진작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지정 등 자산가에 대한 감세 여력이 있다면 그 감세 여력을 내수 진작,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투입에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